그러면 일단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골신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좌골신경이 무엇이고 좌골신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확하게 고객들이 허리 쪽과 둔부 쪽과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 허리 디스크와 좌골신경통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쵸?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182분 중에. 그쵸? 그것을 오늘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쵸? 괜찮아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 50분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죠? 뭔가 좀 집중하게 되죠? 예,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강의를 제가 정말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트레이닝도 강의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닝을 하거나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할 때도 내 얘기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 많이 해서 그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지를 계속 끌어내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또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이 이 트레이닝에 집중하게 하려면 내가 무한하게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에 사이사이의 질문을 통해서 그 고객에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여기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타이밍에 다시 집중을 해서 이 트레이닝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접근들도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을 그쵸? 대하는 사실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만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잘 끌어내고 활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어디서 배우느냐? BOOK에서 배웁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많이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좌골신경통, 허리 디스크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좌골신경에 대한 이제 해부학적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요추 4번부터 천추 3번까지의 그쵸? 척수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다발로 되는 것이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또는 그쵸? 좌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척수에서 연결되는 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좌골신경통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당연하죠. 척수에서 이어진 것이 바로 좌골신경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의료적인 접근이 가장 명확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분들을 대할 때 모른다, 잘 모르겠다, 여기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모르겠다, 그러면 의료적 접근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단순히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의료적인 그쵸? 보조까지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좌골신경에 있는 통증과 문제는 대부분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한 환자의 60%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아파요. 여기가 엉덩이 뒤쪽, 그 다음에 신경통이 있고 또는 밑에까지 좀 아파요. 그런 사람들 100명 중에 60%가 좌골신경통을 그쵸? 진단받았다. 즉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허리 디스크,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고객이 100명 있어요. 100명 중에 대략 60명은 그쵸? 허리 디스크 고객의 100명 중에 60명은 좌골신경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좌골신경통은 허리 디스크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리 디스크를 해결해야지 좌골신경통이 낫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40%는 뭘까요? 그 나머지 40%는 진짜 좌골신경의 국소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허리 디스크에 의한 좌골신경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60%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좌골신경에 문제 노출되어 있다. 엉덩이 쪽에 통증이라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허리 디스크가 있을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평가와 운동들을 제공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은 척추와 허리는 과감하게 접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아니라 좌골신경의 문제니까. 그래서 좌골신경통은 말 그대로 얘 척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국소적인 이 신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좌골신경의 문제.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 그쵸? 이 가지죠. 여기가 가지. 그래서 이 가지가 눌리게 되죠. 죄송해요. 눌리게 되면서 척수의 문제에 의해서 이 눌림 증상으로 인해서 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좌골신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허리 디스크적인 좌골신경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좌골신경의 국소적인 문제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의한 좌골신경통을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메인이다. 그걸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골신경통의 문제 즉 국소적인 문제에 의해서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코어 운동과 척추와 관련된 안정성 운동을 계속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좌골신경통이 있는데 국소 부위의 문제인 줄 알고 이상근 풀어주고 그 안에 있는 근육들 풀어주고 신장성 풀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허리 디스크에 기반한 좌골신경통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접근해서 운동 프로그램도 잘못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통증이 있을 때 두 개의 영역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지에 방사통이 오는데요. 하지 쪽에 앞쪽도 올 수 있고요. 첫 번째 앞쪽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이 발이나 발목이나 발가락까지의 자극이 또는 통증, 아린감, 팅글링, 그 다음에 sensory abnormalities, 그게 뭐냐 감각적으로 마비 증상이나 감각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좌골신경 쪽,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해도 발가락이나 발목에 간헐적인 통증이 같이 발현된다.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고객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당연히 근육 약화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좌골신경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이 변합니다. 보행의 문제가 특히 변합니다. 너무 보폭이 좁아진다거나 너무 팔자로 걷는다거나 너무 종종 걸음, 그쵸? 이런 걸음들은 허리의 문제가 보행의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코어가 약해지기 때문에 허리 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통증이 확 느껴집니다. 허리가 순간순간 아픈 경우가 있어요. 재채기 할 때. 그쵸? 그런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에 기반한 좌골신경통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거나, 그쵸? 뭐 통증으로 인해 절뚝거린다, 나쁜 자세, 이런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허리 디스크에 의한한 기반한이죠. 그쵸? 기반한 좌골신경통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혹시 내가 좌골신경통이 있나요? 뒤쪽에? 그러면 허리 디스크의 문제인가? 또는 좌골신경의 그냥 국소적인 문제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골신경은 요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간헐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요통도 생깁니다. 요방연근 쪽, 척추 중간 쪽 요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쪽에 그냥 국소적으로 너무 아파요. 엉덩이랑 햄스트링 쪽이 계속 아픕니다. 저도 허리 디스크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사실 엑스레이로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제가 허리 디스크가 거의 없어요. 엄청 잘 돼 있는데 왼쪽에 엉덩이 쪽이랑 왼쪽에 햄스트링 쪽이 계속 자극이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조금 더 좌골신경의 국소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리 통증이 더 심하고 요통이 뭐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간헐적이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요통이 굉장히 잘 동반된다. 그리고 다리의 무감각, 감각 이상은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날카롭거나, 신경통이죠. 날카롭거나, 그 다음에 근육의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저리고 날카롭고 이런 증상이
같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다리 뒤쪽, 엉덩이 쪽부터 무릎 아래가 아닙니다. 무릎까지입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로 비복근 쪽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소 부위입니다. 딱 보시면 내가 질문을 하면 이 고객이 허리 디스크인지 좌골신경의 국소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운동 전문가가 처음에 평가하기 전에 이제 설문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운동 평가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 한 발 누워서 다리 드는 거는 허리 아픈 사람이나 허리 안 아픈 사람이나 모두 같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이어티카, 좌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진단할 때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 정도가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스펀딜롤리스테시스가 척추 전방전이증, 스테노시스, 척추 협착증, 사실 얘네들도 허리 디스크와 비슷합니다. 왜? 척수의 문제니까. 그래서 BCD는 척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척추 전방전이증, 이거는 사실은 의료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데, 척추 전방전이증, 스테노시스, 협착증, MRI 지금 나오죠. 얘네들은 척수를 안정화시키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좌골신경 통증이 해결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있고 또는 협착증이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고객이 엉덩이 뒤쪽이 계속 저리고 허벅지 쪽이 계속 찌릿하다. 그러면 얘네들 해결해야 됩니다. 척추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근육의 국소적인 근육의 경직이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좌골신경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윤활막, 낭종, 주사, 부위 외상 이런 것들은 종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척수의 문제. 그럼 척수를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이상근, 상쌍자근, 그다음에 내폐세근, 하쌍자근, 그쵸? 대퇴 방형근 이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외회전 근육들, 이상근과 같은 이 근육들의 국소적인 타이트니스와 좌골신경의 눌림으로 인해서 허리에 문제가 전혀 없지만 저처럼 이 국소적인 좌골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